이제 기본기 특강에 있는 교재 파트 1이고요. 자, 지금 논리 지문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논리가 뭔지 아직도 모른다는 게 제일 큰 문제야. 그래서 논리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이거는. 자, 첫 번째. 평가는 생각하는 논리가 뭐냐는 거지, 이제. 그럼 논리라는 단어 뜻부터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해서 찾으셔야 되는데, 자, 논리란 게 뭐냐. 또는 합리라는 게 뭐냐. 합리, 합, 리. 이치에 맞다야. 그럼 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리하면 이치에 맞는 사고과정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논리에 대한 정의를 하지만 논리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논리적인 표현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치가 뭐고 맞다는 건 뭐고 사고는 뭐며 과정은 뭔데 사고 과정은 또 뭐냐는 거지. 사고 과정은 뭐고 이치에 맞다는 뭐고 다시 또 이치에 맞는 사고 과정은 뭐냐는 거죠. 정보층위가 3개인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정보층위는 어떻게 3개냐? 지금도 얘기하지만 단어 차원의 정보 체계가 있고 정보 위계가 있고, 두 번째는 구차원이 있고, 세 번째는 절 또는 문장 차원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 각각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문제인 거는 기본적인 어휘력이 없는 거야. 근데 안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좋아. 과정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수학에서 수의 나열이요. 규칙성 수의 나열이요. 등차 수열이 뭐야? 한간의 차가 같은 수열이요.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어휘력이라고 포함하지만 얘는 그래서 평가원에서 얘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어휘 개념 능력이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개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다른 과목보다는 입지가 약하지만 영어 단어 뜻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것보다 좀 강하거든. 그냥 간단해요. 외우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까지 암기할 거냐. 진짜 조금이라도 모르면 그냥 암기하세요. 왜 이걸 안 하고 있냐. 습관 문제야. 습관. 관성이라니까. 습관 관성대로 가버리면 끝이야. 그냥 그게 유지야. 자, 두 번째 구나 절 부분은 이건 이제 문법적인 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구문으로 가는 거지. 즉 신텍스. 즉 무슨 얘기냐. 품사랑 성분 따지고 문장 형식 따지면 되는 거야. 이건 어제 이제 특강 찍어서 올라갈 거야. 그럼 끝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개가 달라. 여기는 일단 암기고 여기는 암기 베이스로 뭔가 적용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와서 오케이 알겠어. 자, 그렇다면 그 논리가 뭔데요?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시를 들어줄게요. 정확하게는 범주를 규정해 줄게. 수능에서의 범주는 1번 연역 논리, 2번 귀납적인 논리. 자, 무슨 얘기냐. 연역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사고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연역 논리야. 귀납 논리는 귀납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거야. 귀납적으로 이치에 맞게 사고하는 거야. 유비추론. 근데 논이라는 게 논리잖아. 네 번째는 논증. 다섯 번째는 잠깐 순서를 바꿀게요. 그냥 변증 논증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변증 논증 이거야. 그 연역 논리는 뭐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다시 A에 대한 예를 들면, 자, 대전제가 있어요. A는 B래. 소전제가 있어. B는 C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결론, 여기엔 없지만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정보는 뭐야? A는 C죠. 이게 연역 논리야. 즉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면 무조건 얘도 참이잖아. 그래서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 새로운 정보 같지만 실제로는 함축된 거잖아. 그러니까 정보가 추가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는 거지. 정리하면 이거예요.
연역 논리는 지금처럼 보통은 어떤 원리에서 원리를 끄집어내는 걸 연역 논리라고 하고, A는 B다 원리잖아, B는 C다 원리잖아. 대표적인 예시로 3단 논법이 있고, 얘의 장점은 뭐냐면 100% 참인 명제를 갖고 온다는 거야. 뭐가 참이면? 전제가 참이면. 근데 우리가 전제가 예를 들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 또는 참인지 모르고 거짓인지 몰라. 또는 거짓이야. 그런데도 결론은 참일 수도 있어.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즉 얘는 연역 논리는 언제만 써먹을 수 있는 거냐면 유일하게 어떤 경우? 전제가 참이라는 게 100% 확인됐을 때만 쓰는 거야. 그 어떤 한계가 있겠어 당연히. 매우 제한적인 정보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보가 100% 주어진 상태에서, 심지어 진입 판별까지 이미 된 상태에서, 거기서 이미 함축된 거에서 함축된 걸 끄집어내는 거라니까.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명제가 다 그런 명제야. 예를 들면 자, 삼각형이에요. 자, 질문을 해볼게.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60도라고 해봐. 그럼 여기 몇 도야? 60도? 봐. 자, 보세요. 잘 봐. 이건 틀렸어. 왜 틀렸는 줄 알아?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첫 번째. 이게 평면인지 비유클리드 기하학 평면인지 비유클리드 기하학 공면인지부터 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공면에서는 삼각형 내각이 총알 180도를 넘기잖아, 일반적으로는. 이해됐어?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되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니까. 왜 그러냐? 그건 공리라고 하는 부분 때문인데, 이미 전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이거는 전제는 뭐다? 교육과정이다. 12년 동안 배웠다. 우리가 배워 12년 동안의 교육과정에 따르면 당연히 얘는 1번 평면이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자, 두 번째. 좋아. 60도인지 네가 어떻게 하겠는데? 전제 2예요. 뭘 쓰는 거야? 공리를 쓰는 거야. 어떻게? 삼각형 내각 총합은 180이라는 걸 이미 뭐 했어, 우리는? 이미 유도했고 증명했잖아. 즉 무슨 얘기냐? 이 정보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몇 도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굉장히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사고방식이었던 거지. 왜? 우리는 삼각형이고 두각이 60도, 60도의 요만 가지고 얘를 구해버렸잖아.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정보들은 어떤 거야? 예를 들면 얘 확인 안 했죠? 얘도 확인 안 했죠. 근데 왜 쓰는 거야? 약속돼 있잖아. 수능 시험 범위는 이거라고. 그러면 약속돼 있으니까 막 갖다 써먹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연역법이라는 거야. 쉽게 얘기할게. 약속돼 있으니까 전제가 참이라고 생각한다. 쉽게 얘기할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연역법이야. 그럼 당연히 어디다 쓰겠어? 수학은 쓰지. 근데 국어는 그게 참인지 진입 판별이 된 정보인지 어떻게 하냐고. 물론 그래서 그게 명시돼 있으면 오케이인데 명시돼 있지 않은 건 어떻게 할 건데? 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진입 판별이 안 된 건데 팍 터지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귀납은 뭐냐? 사례들에서 원리를 끄집어내는 거라고요. 그럼 일단 사례를 점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통 얘는 사례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니까 경험적 지식이라고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사례가 없이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보통 선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얘는 추상적인 것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물론 어떤 원리들이 구체적일지 모르고, 원리라는 것 자체가 상위 개념이야. 원리잖아. 이치잖아. 추상적 개념이라니까.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면 얘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거야. 그럼 얘는 3단 논법이 아니야 뭐겠어? 사례들을 조사해야지. 좀 더 이거를 평가원식의 표현을 쓰자면 사례들을 뭐 하는 거야? 감각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뭘 끄집어내? 원리를 끄집어내는 거야. 이 과정을 귀납론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 까마귀가 검정색이네.
B 까마귀도 검정색이네. C 까마귀도 검정색이네. 야, G 까마귀는 뭘까? 아, 검정색이겠지. 즉 사례들에서 야, 까마귀는 검다는 원리를 끄집어낸 거야. 그렇게 끄집어낸 사고 가지고 야, 원리에 따라서 얘도 까마귀 검정 이렇게 적용. 그러니까 이 원리에서 사례 적용하는 과정은 연역이야. 원리에서 사례 적용. 근데 사례에서 원리가 나오는 거는 뭐라고요? 귀납이라고. 이해됐어? 혹시 재수학은 어디 다니셨죠? 시대인지 안 다니죠? 시대인지 아니에요? 아니죠. 시대인지 다녔잖아. 안 다녔어요. 어디 다녔어? 독재했어요. 아예 독재, 생독재. 러셀? 그냥 아, 알겠어. 자, 유추는 뭐냐면 이 유추. 아니, 괜찮아요. 유추는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 A랑 B랑 비슷해. 이 같다는 게 확인이 됐어. 그런데 A에 알파라는 특색이 있대. 그럼 B도 알파라는 특색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이런 거야. 즉, 유추는 뭐냐면 비슷함을 근거로 미로 생각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얘네 장점들은 뭐냐면요. 다들 사례에서 원리를 끄집어냈다 확인하지 않은 원리를 추가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추가 정보가 생겨요. 연역은 추가 정보 안 생기죠. 안 생기게 함축된 정보에서 오는 거니까. 추가 정보가 생겨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한계는 얘는 발리 하나 나오면 터지는 거야. 그렇죠. 얘도 발리 하나 나오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즉 뭐냐. 유용하지만 진입 판정에서 진리체, 참거짓 진리체 판정에서 얘네는 굉장히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는 놈들인 거죠. 이해됐어? 이런 거지. 야, 서울대 간 애들 공부 잘하던데? 아, 그러면 서울대 간 애들은 공부를 잘하나 보구나. 뭐 이런 식인 거야. 서울대생들도 특기자는 뭐 최저 5등급 2개 뭐 이런 식이야. 5등급 공부 잘한 건 아니잖아.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어떤 사례들로 원리를 끄집어냈지만 발견하기 위해서 그 원리가 틀릴 수도 있는 유추도 마찬가지. 이해됐어요? 이거 다 수능 지문이다. 유추는 관리가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이미 우리가 지문에 다뤘던 건데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개를 봤어. 예를 들면 뭐 검정색 큰 개야. 맞아요. 싸나워. 네. B라는 개를 봤더니 얘도 검정색 큰 개야. 얘도 싸납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보니까 얘가 엄청 귀요미야. 이해됐어? 이게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사고방식이야. 자, 변증은 뭐냐면요. 그냥 합하는 건데 예를 들면 A가 주장을 해. 타당해. B가 반대를 얘도 타당해. 야, 그럼 나는 더해가지고 C라고 얘기할래. 이런 거야. 논증은 내가 주장을 했잖아. 야, 수능 시험제도 없애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왜? 왜 없애야 되는데? 근거만 있으면 논증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논리야. 수능 국어에서 다루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요. 연역 논리를 하려고 해. 왜? 편하잖아. 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100% 참이니까. 근데 100% 참이 되려면 매우 제한적인 경우만 가능한데 확인 불가한 정보들이 넘쳐나는 수능 지문에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이제 풀라고 했었던 이 지문에서도 개념어가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거 예를 들면 자, 벌써 이제 보이니까 현관펜으로 체크할 부분들이 예를 들면 뭐 개연성이 높다 뭐 이런 거. 자, 개연성이라는 필연성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연성은 100% 참 거짓이 확인되는 거야. 얘는 0에서 100% 사이야. 바꿔 얘기하면 뭐야? 그냥 가능성이 존재한다야. 얘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100% 참거짓이야. 이게 일단 개념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런 지문들은 방금 그 베이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봐봐. 추론에 대한 정의로 시작을 하잖아. 추론은 사고 과정이다. 소름 끼치지? 사고 과정이란 상위 개념 중에 하위 개념이 추론이 있는 거야. 봐. 사고 과정. 그래. 사고 과정이라는 상위 개념 중에 합리적인 사고 과정이라는 왜?
비합리적인 사고 과정도 있고 억지의 사고 과정도 있고 직관적인 사고 과정도 있지만 논리라는 거는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 사고 과정이라는 거야. 그럼 추론이 뭐래? 사고 과정이래. 어떤 사고 과정이야? 전제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는 거래. 그 여기 추론은 어떤 추론인 것 같아? 아마 연역 추론인 것 같거든 나는. 이해됐어요? 근데 사실 귀납 추론도 일종의 이런 게 될 수가 있어. 사례들이 잠든 거지. 그리고 원리를 결론이라고 보면 귀납 추론도 사실은 가능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이걸 지금 또 이제 또 욕이 나올 뻔 했는데 뭐냐면 저도 몰라 진짜. 아니 어떻게 타전공 학사딸이들이 이걸 알겠어요? 그럼 지 내피셜 존나 얘기하는데 국어는 뭐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말을 잘하고 있어 보면 끝이야. 애초에 이런 설명은 든 적 없어. 아무튼 이제 알겠어요. 알겠고 제가 열심히 해야죠. 제가 열심히 해서 유튜브 내가 1000만 되면 뭐 내 말이 다 맞는 말인데 뭐. 내가 노력해야지. 뭐 누굴 뭐라 그럴까?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미 제시된 명제를 전제로 토대를 이미 알고 있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지 사실은. 기출 연계라고 쓸 것도 없어. 그냥 이건 진짜 그냥 앞으로 시험 범위라고 할게.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 그냥 개념입니다. 됐어. 자 그럼 논리학이라고 범위를 좁혀서 봐. 주제 세팅되는 부분에서 논리학이라고 범위를 좀 좁혀놨잖아. 어떤 추론의 전제가 참일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다면 봐. 거짓일 가능성이 없으면 뭐야? 거짓일 가능성이 제로야. 그럼 뭐야? 연역. 아 왜? 타당하다라 그랬잖아. 진리치를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진리치. 봐봐. 진리치는 셋 중 하나야. true, false, 모른다야. 물론 메이저주의자는 모른다를 퍼센트로 표현했죠. 확률로 표현했죠. 그럼 뭐야? 거짓일 가능성이 false가 제로야. 그럼 뭐야? 천천하죠. 그럼 뭐야? 잘 생각해봐. 얘 될 가능성이 false가 될 가능성이 없대. 그럼 뭐야? 아, 그쵸. 그렇지. 왜?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그쵸. 무조건 참이죠. 봐. false일 가능성이 0%이면 100% 참이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타당하나든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야? 아, 너는 true를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애들은 몰라. 그리고 열심히 타당하다. 타당하다의 뜻은 어떤 추론의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다. 무조건 까먹고 헷갈립니다. 그쵸. 처리 못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와? 예시로 설명하는 거야. 머리 터지는 거야 이제. 왜? 이미 터졌어 여기서. 이미 여기서 부하야. 근데 서울? 끝났어 이제. 서울이 강원도에 있어. 이러고 있는 거야. 자, 예시는 중요한 거 아니야. 예시는 예시 추론은 주제 추론이죠.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경우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 거짓이 아예 아니다. 맞죠? 좀 더 정확하게는 거짓이 0%다. false가 0%다. 맞죠? 그럼 뭐야 얘는? true다. true다. 됐죠? 반면에 근데 봐. 뭐야? 서울이 왜 강원도에 있어? 이래버린다 니까 애들은. 아니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연역법 얘기하는 거잖아. 연역법 아까 뭐 했어?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 맞잖아.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 그걸 이렇게 바꿔 써놓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1단락은 기출 연계로 때려 박아놓은 거야. 근데 뭐가 없으니까? 머릿속에 이게 없으니까 결론 되게 어차피 못 푸는 거야. 그러면 이런 애는 어차피 못 풀어. 버려야 돼. 차라리 진짜 이건 못 푸는 거야. 그럼 30일 남았으니까 안 돼. 아니 오늘도 지금 뭐 이런 거 배우면 한둘이겠어. 이런 게 일주일 동안 공부해서 정리하고 영상 듣고 다 해놨어. 안 놀았다고. 나 수업 시간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 수업 열심히 하는 거야죠. 열심히 했다고 정리했어. 비가 오면 길이 젖는다. 뭔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예시. 그래서 뭐야? 전제들 참이라고 해도 반드시 타당하지는 않은 추론이다. 잠깐만요.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다. T가 아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일단 주제 현관편이 이거야. 추론이라는 게 있고 추론은 뭐라고? 자, 전제 참, 결론 참, 타당. 맞죠? 그런데 전제가 참이지만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네. 주제는 이 뒤쪽이겠지. 왜? 우리 연역은 이미 알고 있잖아. 전제 참, 결론 참 알겠어. 근데 전제 참인데 결론이 거짓이 될 수가 있지? 마지막은
전제가 참이지만 결론이 참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아, 내가 얘기했지. 연역법은 뭐야? 전제 참이면 결론 참이라니까. 어딨냐? 여기다 썼네. 전제 참이면 결론 참. 보이죠? 다시. 얘는 뭐라고? 여기 있다. 전제 참이면 결론 참이야. 근데 얘는 판례에서 아웃된다는 거면 전제가 참이라도 거짓일 수 있다는 거잖아. 이 정보를 가지고 비교 대조를 하면 얘는 전제 참이면 결론 참이야. 근데 얘는 전제가 참이지만 결론은 모른다야. 참거짓을. 왜? 판례 나오면 아웃이니까. 완전 기납을 해야 가능이야 사실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수를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추론이는 뭐야? 연역이야. 연역이라고 아예 바꿔 써놔요. 전제는 실제로 물론 거짓이나 그러나 혹시나 가정해보자. 봐, 실제는 거짓이지만 가정, 연역적으로 봤을 때 가정이야. 그러면 뭐야? 전제가 참이니까 결론도 참이 된 거죠. 반면에 추론 2는 결론이 참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참이 되는 건 아니야. 알겠어. 전제가 참이지만 결론은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고 모른다잖아. 됐죠? 자, 다른 이유로 길이 젖는 경우를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뭘 들어준 거야? 판례를 들어준 거잖아. 자, 그럼 뭐야? 하지만 뭐래? 타당하지는 않지만 참일 가능성이 높다. 개연성이 높다. 참일 가능성이 뭐다? 개연성이다. 참일 가능성이다. 개연성이다. 가능성이 높다. 개연성이 높다. 다 아는 얘기야.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보면 당연히 터지죠. 자, 그럼 봐봐. 그러면 타당한데 보세요. 타당해. 그런데 실제로 참이야. 타당 플러스 실제 참. 그럼 당연히 결론도 참. 즉 연역법에 의해서 참에서 참이 튀어나온 경우. 맞죠? 연역법이다. 타당하다. 참에서 참이 나왔다. 실제로 참으로 끝났다. 다시. 연역법이면서 결론, 전제 결론까지 참이다. 건전하다. 그럼 막 벌써 분류가 복잡해졌잖아. 그럼 표구를 했지. 정리를 하죠. 여기까지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뒤쪽 내용 보면 다 한 번에 정리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뒤쪽까지 볼게요. 그런데 추론 1은 건전하지 못하다. 봐. 주제를 딱 세팅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왜 건전하지 못해? 전제가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논리학이 타당한 추론에 관해서, 자, 타당한 건 뭐예요? 연역이라니까. 왜? 실제로는 전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결론을 끄집어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뭐야? 사고 과정 자체는 합리적이고 참이라면 참이 나오니까 사고 과정을 세팅해 놓는 거지. 그 전제가 참인지 귀납적으로 확인하는 거지. 전제가 참인지 귀납적으로 확인됐으면 결론도 참 연역적인 사고 방법에서 결론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과학이 근대 합리론이 왜 타당하고 왜 가치 있는가를 사실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럼 뭐냐 이거야. 우리가 예를 들면 사례들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사례들에서 감각 경험, 즉 귀납적인 방법으로 사례에서 데이터 원리를 끄집어낸단 말이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원리에서 어떤 원리들이 뽑아져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도 거짓이면 그때는 모른다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 이걸 뭐라고? 연역법이라고. 이 지문에서 뭐라 그랬다고 이거를? 이 지문에서 뭐라 그랬다고? 타당하다. 자, 그럼 봐. 이걸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하면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될 거 아니야. 과정은 이미 참이고
경험으로 전제가 참인국까지 확인해줬으니까. 그럼 결론도 참이니까. 봐봐. 예를 들면 A는 B이다. B는 C이다. 그렇다면 A는 C이다. 자, 봐봐. 이거는 얘가 참이 얘도 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참거짓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인 거야. 자, 그럼 봐. 이거는 어떤 명제예요, 그러면? 타당한 명제잖아. 연역법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건 먼저 해본 거야, 사람들이. 그럼 사람들이 웃겠지. 야, 그거 참이야, 거짓이야? 확인해볼게. 어떻게 확인해볼게? 경험으로 확인해봤어. 확인해봤더니 참이네? 바로 얘도 참이니까 그럼 어떤 명제가 돼요? 건전한 명제가 바로 돼버리는 거지. 이건 귀납이에요. 아니, 자, 이게 참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 얘가 참이 되면서 타당하면서 심지어 참인 명제가 되는 거니까 건전한 명제가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뭐냐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 사고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를. 이해됐어? 근데 이제 뒤쪽에 보나마나 경험 귀납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경험 귀납에 의해서 전제들이 참거짓인지가 사실 추가돼야 되는 거거든, 정보가. 그래야 연역법에 의해서 연역법에 의해서 새로운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이 될 거 아니야. 그 사고 과정 중에 연역법 부분에 떼가지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어떤 글의 구조냐? 정리하면 일단락 추론이라고 딱 세팅을 해놓고 이거죠. 자, 봐.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야. 이걸 뭐라 그런다? 타당. 우린 이걸 바꿨으면 뭐라고 쓴다? 연역.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온 거야? 결론이 예시 들어주고 끝났잖아. 그러면 주제 세팅, 예시, 정의, 원리, 끝이야. 그런데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전제가 참이지만 결론에 대해서 전제가 참이라 하더라도 결론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도 있단 말이야. 전제가 참이라고 해도 결론은 알 수 없다. 결론이 알 수 없다. 이건 그럼 뭐야? 타당하지가 않다. 하지만 이건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보겠어? 연역이 아닌 추론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야? 유비 추론이라든지 또 귀납이라든지 또 변증법이라든지 또 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역을 제외한 명제들은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이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다 여기에 포함돼요? 연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제가 아무리 참이어도 왜냐하면 완전 기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 기납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또는 지금은 완전 기납을 했지만 내년에는 반례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깊이 들어가면 얘도 사실은 내용이 딥해지니까 그냥 이 정도로 털고 여기는 반례로 인해서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단락에서 그럼 뭐냐 더 이제 좁히는 거지. 개연성이 높냐 낮냐.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1달러 끝부분에 세팅된 예를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럼 타당하지 않으니까 가치가 없니라고 반박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 하지만 뭐야 얘는? 아니야. 얘네는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참일 가능성이 높아. 즉 개연성이 높아라고 가치를 잡아준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다시 한번 글의 주제인 예를 세팅하면서 연역법 세팅하면서 끌고 들어오는 거야. 2달러 후반부에. 자, 그러면 알겠어. 자,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고 얘는 타당해. 근데 실제로도 참이야. 그러면 뭐야? 건전해. 됐어? 이렇게 분류해 준 거예요. 그치? 그러면 다시 한번 3단락에서 뭐라고 들어가는 거야? 야, 건전하지 못한 명제는 가치가 없니? 아니. 얘는 나중에 입증된다면 가치가 생기지. 이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지문만 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돼 있다고 전제하고 내니까 이 정도 정보를 냈고 그러니까 이해가 빵 되잖아. 내가 근데 설명은 다 기출이야.
그 교과서에 있는 되게 내용이고. 잘돼 있네요. 네,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아주 깔끔하다고. 그래, 구조나 이런 게. 자, 그럼 이제 해봐. 전제가 참이니? 네. 자, 그럼 봅시다. 결론 거짓일 가능성이 없어. 그럼 무조건 참이잖아. 즉, 참이면 참이다. 맞죠? 결론이 거짓 가능성인가? 아니요. 무조건 참이에요. 있어요. 맞죠? T에서 뭘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거냐. 자, 전제가 참이야. 그러면 결론 2가 무조건 참이니 아니면 모르니. 얘는 참이다. 그러니까 뭐야? 타당. 연역이죠? 그래. 그렇게 바꾸라고. 그럼 이해가 쉽잖아. 얘는 그럼 뭐겠어? 연역 아닌 놈들이겠지. 좋아. 그러면 전제가 실제도도 참여해서 결론도 실제로 참 나오니 네. 이건 뭐라고? 건전하다. 얘는 건전하지 않다. 건전, 타당. 기억, 타당. 디귿, 건전. 정답 1번 끝. 깔끔. 그냥 깔끔. 그러니까 봐봐. 순서도 그려줬잖아. 줄줄 처리가 아니야. 논리학은 도식이야. 사고과정이라니까. 논리, 추론, 사고과정이라잖아. 사고과정 깔끔하게 보여주는 거. 구조도. 그 다음 여기서는 순서도 끝. 그러니까 질문 오늘 여러 개 했잖아. 근데 너가 이제 같이 풀자니 갑자기 28페이지가 나오니까 뭔 소리지? 왜? 딱 봐도 이걸 모르는 게 보이니까. 이거 모르죠. 그래서 얘를 설명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얘를 설명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28을 하자. 뭔 소리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려. 26 같대. 그래 맞아. 왜? 보나마나 이게 안 돼서 얘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논리인데 논리와 철학의 개념을 못 잡는 거지. 얘기했잖아. 철학은 뭐냐면 인간이 뭐냐, 신이 뭐냐. 제대로 안 보고. 이게 철학이야. 이게 철학이라고. 그게 아니야. 안 잡혀 있는 거야. 우리가 흑인 보고 백인이라고 하진 않잖아. 어? 그 느낌이야. 근데 흑인 보고 백인이라는 거야. 아 같은 사람이지. 착각이 아니야. 어떻게 흑인 백인을 착각해? 모르는 거죠. 14번. 자, 이 책에 쓰여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유를 마셔. 맞아. 봐봐. 지금 보면은 이 책에 지금 이렇게 썼다는 건요. 이건 내가 대전제라고 쓸게. 여자는 수용적이죠. 남자는 봐봐. 그럼 대전제를 입증하기 위해서 농구 선수들을 사례로 들었잖아. 맞지? 사례를 바탕으로 근거를 들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뭐래? 야, 타당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했어. 뭐야? 자, 봐. 타당하지 않다는 뭐야? 전제가 참이라 결론은 참이 아니잖아.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맞지? 왜? 사례들 가지고 근거를 들었으니까 얘는 뭐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관례가 있다면 전제는 참이더라도 결론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타당하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뭘 얘기했어? 관례를 얘기했잖아. 됐어? 자, 그럼 봐. 전제도 참이니? 모르지. 우유를 많이 먹으면 키가 큰다. 전제야. 대전제 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이해됐어요? 실제로 참인지는 알 수가 없다니까. 됐어? 전제를 저걸로. 봐봐. 왜 좋겠어? 아, 남녀 지금 열심히 썸 타고 있구나를 보라고 좋겠니? 지문 원리를 보고 적용하라고 줬으니까. 전제와 반면에 우유를 많이 마시고 키가 큰다 이런 상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문에서 계속 전제 결론이 나왔으니까.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그게 아니라. 아, 이거, 자. 무슨 얘기냐면, A는 B다, B는 C다 해서, P라는 Q라는 명제가 있고요. 조건이 있고요. R이라는 A는 C라는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봐봐. 전제가 뭐야? 얘가 전제야. 네. 어? P, Q가 전제라니까. 결론은 누구야? 얘가 결론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야.
P이면 Q이다에서 지금 이면 얘가 전제고 얘가 결론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맞아. 네.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했냐? 얘가 전제고 얘가 결론인가? 그렇게 이렇게 물어본 거라니까. 아니 결론이 나오려면 따라서가 붙어야지. 표지판. 구조를 알려주는 표지판. 구조를 알려주는 표지판. 구조를 알려주는 표지판. 따라서. 구조를 알려주는 표지판 따라서. 비가 오면 비길. 그러니까 전제 결론이 아니야. 비가 오면 이게 대전제, 이게 소전제, 이게 결론이라니까. 따라서 뒤에다 결론이네요. 그러니까 아예 전제 결론의 개념이 있긴 있는데 뒤죽박죽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구분을 못하는 상태. 쌤 이거 등비수열 아니야? 알고 보니까 등차야. 쌤 등차수열 아니야? 알고 보니까 등비야. 뭐 이런 느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기는 열심히 고쳐야지 뭐. 뭐 어떻게 보기는 대전제 줬구나. 인정했구나. 그러면서 그 대전제에 대해서 주장이잖아 얘는 일종의. 근거를 들어준 거지 뭐로? 사례로. 그랬더니 여자애가 반박했지 뭐로? 개소리 마 달래.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야 실제 참이니? 아니 몰라. 실제 참인지 어떻게 알아? 판단 불가. 됐어요? 적절 아니는 거 일본이네. 맞잖아. 우유를 많이 마시면 키가 큰데 어떻게 알아? 그럼 봐봐. 우유를 많이 마시면 우유를 많이가 참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참 이게 타당하다는 게 안 주어졌으니까. 그 얘기도 있는데 봐봐 두 가지야 지금은. 첫 번째 너는 전제 결론을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럼 못 봐봐 네가 얘기한 대로 이게 전제라고 치면 네. 우유를 많이가 어떻게 찬 거짓이 되니? 우유를 많다 적다가 찬 거짓이야? 우유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거지. 그건 진입 판별된 대상이 아니야. 여기서 뭐가 찬 거짓 판별이겠어요? 자, 얘를 많이 마시면 이거야 이 명제에 대해 찬 거짓이지. P면 Q이다. P면 Q이다. 참이니 거짓이니? 를 물어본 거라니까. P, Q 각각의 진리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서는 A면 B이다. P라는 명제 참이니 거짓이니? 자, A이면 B이다. P라는 명제가 있어. 이거 참이야 거짓. 이걸 물어본 거라니까.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이 정도인지 모르는 거지 평가하면. 그러니까 낸 거지. 야 이건 대전제 보이지? 이건 전제 보이지? 이게 전제지? 이거 사실 왜 그래? 수학에서 이걸 못 잡아서 그래. 아마 조건 명제, 진리집합, 상거집합 이런 거 잘 모를 거야.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국어 같은 데서는 그런 좀 근본적인 정보 처리가 되어 있어야 이해가 돼서 문제가 풀리는 거니까 이런 거 듣는 거죠. 깔끔하잖아요. 문제 존나 깔끔하죠.